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네. 북한 핵폐수 문제 그간에 몇 차례 다뤄왔는데 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새로운 논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워낙 지금 이제 요 건이 이 국민적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달궈지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제가 준비된 기사 먼저 함께 보시면요. 이번에 이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이 무단 방류된 이 우라늄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이 폐수 요거 때문에 요 의혹 때문에 이 성모도 강화군 이 일대가 뜻하지 않게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예년보다도 뭐 찾는 관광객의 그 숫자가 반토막 이상 났다고 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불안이 커지면서 지금 저 지역 사회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 우라늄 채굴 후에 이제 버려지는 폐수에 포함된 이 핵종 요것들이 이제 대부분 알파 핵종이고 이것이 그 한강 하구 그리고 이 강화 옹진 이런 이 수도권 지역의 이 서해 연안에 직접 닿는다는 이런 점 때문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비해서 이거는 환경 영향에 미치는 게 훨씬 직접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 원전 쪽에 계신 분들이 공유하는 어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면 그것이 이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라는 것도 따져보면은 극미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북한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국가의 이 특성상 정상 국가들처럼 이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일정한 환경 기준을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희석되기 때문에 그 영향, 그 환경 영향은 무시해도 될 만큼이라는 거예요. 원전계에 계신 분들은. 예. 그런데 이거에 이제 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국민적인 이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 자세한 이 과학적 사실관계들을 시민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후쿠시마 방류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재명 정부, 이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안전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나서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위기예요. 왠지 잘 아시죠? 예. 왜냐면 후쿠시마 방류 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이 TV 토론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 원전 쪽에 계신 분들이 이번 이 북한 핵폐수, 서해 핵폐수 관련된 논란에 앞장서서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안 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그리고 저 서해안 일대에 계신 이 시민들, 주민들 이 피해, 불안 이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일단 정부가 지난 4일에 합동조사에는 나섰습니다. 나서서 이제 그것이 그 분석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런 보도도 이제 나온 거예요. 북한의 핵폐수 이 방사능 수치를 검출해봤더니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후쿠시마 핵폐수보다 더 수치가 높게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 학계나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둘 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근데 이번에 이 북한 핵폐수의 그 수치가 후쿠시마보다도 더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네. 이재명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선택적인 안전? 선택적인 침묵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 기사도 저 그 제목에 허용 기준치 내에 문제 없다라고 저게 달아는 놨습니다만 이번 북한 핵폐수의 그 검출 수치가 핵폐수 그 후쿠시마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전문가 그 정부하고 여당이 그동안의 이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잘못된 음모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사 그리고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후쿠시마도 그렇고 이번 북한 핵폐수도 그렇고 다 함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이 정부 여당이 워낙 원자력 하고 이 방사선 가지고 이 선택적인 선동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함구하고 싶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 국민들이 불안이 커져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안전한 것은 안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굴욕 없이 당당한 태도로 항의하고 또 이 정보 공유할 것은 요구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나온 상황이고요. 예, 현재까지 네. 정부 측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핵폐수 방사능 수치가 원자력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희석이 많이 돼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이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간에 해온 대처를 볼 때 좀 뭔가 사과도 하고 IAEA라든가 국제기구의 사찰 요구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뭔가 후속 조치는 필요하지 않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중시한다면 그런 대처는 해야 후속 조치는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 이제 제기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보이는 이런 이 대응 태도 보면 사실상 후쿠시마 때 이상으로 더 개미 지옥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운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다. 왜냐면 스텝들이 꼬이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러네요. 그동안 해왔던 거랑. 그러니까 이게 이 한강 하구하고 이 맞닿은 곳에 방류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후쿠시마의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 심플한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제가 여러분 함께 보신 건 제가 이 팬드마이크에서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 원전업계의 손꼽히는 전문가죠. 정용훈 카이스트 원전 네. 교수입니다. 딱 저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 영향이 확인되는 최소 피폭량은 폭탄 소리, 강화도 방화선 피폭은 락 페스티벌 소리. 비유가 아주. 예, 그다음에 예성강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는 숨소리, 후쿠시마 방류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없는데 제일 마지막 줄만 보시면 돼요. 다만 선택적으로 선동한 이력이 있으니 진퇴양난이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결국에는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선동한 이력이 워낙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예성강이 지도에서 사라진 이유 이거에 대해서 또 다루신 적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원전업계 이 교수 이 정용훈 교수도 저렇게 지적을 딱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말 새 있었던 것들 여러분께 정리해 드린 겁니다. 어쨌든 둘 다 문제는 없는데 저 선택적인 선동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아주 이 분명한 어떤 이 질책 그리고 이 추궁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필요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감시 체제를 이제 또 상시화한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감시 체제 지금 발표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동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근래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TK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침몰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분석이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제 리얼미터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MBS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한국갤럽 발표가 있잖아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리얼미터까지 나온 걸 보면 오름세였던 이재명의 지지율 60% 뚫어가지고 또 아마 오늘 내일 언론에서 도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일단 이재명 개인 지지율,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볼 게 아니라 이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가 과반을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이재명의 지지가 과반 확보했고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볼 거는 20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20대에서는 48%인가? 네. 과반 확보 이재명에 대해서 과반 넘는 지지를 20대는 보이지 않고 모든 지역과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지금 이재명 지지가 과반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특히나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였던 건데요. 모든 연령에서 특히나
60대 그리고 특히나 70대 이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국민의힘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지지가 항상 높았는데 이번에 지난 이 한국갤럽 금요일 발표된 거에서는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밀렸고 또 이 대구 경북에서 이 TK에서는 이 7% 차이로 좁혀졌고 그다음에 부울경 PK에서는 1% 차이로 좁혀졌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조간신문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제목을 다룬 기사가 나온 거예요. 차갑게 식은 TK다. 네,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고 모든 지역에서도 밀리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7%로 앞서고 PK에서는 1% 차이로 앞서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해석을 단 그 기사가 나온 건데요. 지금 일단 좀 심상찮게 볼만한 것은 MBS든 한국갤럽이든 요 몇 주째 나오는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무너지면서 민주당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가 나는 그런 판세가 고착화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례 없는 이 대통령 권력으로 국정 주도권을 지금 쥐어가고 있고 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주요 입법 드라이브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펜앤마이크 한국갤럽 관련한 저 분석 기사 저렇게 제목 달려서 나온 것이 있고요.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그럼 여러분께 전해를 드리자면 지금 대선 이후에 이 당 혁신 방향, 이 변화의 이 방향을 놓고 벌어지는 사실 그럴싸한 논쟁조차 없이 이 오랜 원한 그러니까 이 구원 관계에서 비롯된 서로 간의 감정 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만 이제 경고음만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냐 왜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이냐 이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답답해 하시고 시청자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을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핵심 인사들이 사실 국민의힘의 보좌진들 아니겠습니까? 이 보좌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에겐 그래도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한대요. 이 공천 계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쉬운 텃밭지역 의원들일수록 지금 당 밖에서 혁신하라면서 좀 변화하면서 막 돌을 던지더라도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이 당이 망한다는 위기감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이 당에서 또 물러나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겠냐. 그러니까 이 의원들 적잖은 이 의원들이 당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고 또 이 보좌진들 같은 경우도 아니 하다못해 친노도 패족 선언하고 물러나지 않았냐. 근데 이런 주류 세력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내내 이 수년째의 여러 선거 한 번 한 번 다 총선까지도 그렇고 졌는데 책임 하나 안 지고 또 계엄 이후에 대선에서 대선 후보 교체 파동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 책임 안 지고 물러서지 않는 주류 세력은 처음 본다라는 이 말이 당 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 분위기 파악을 해보면 연말 연초까지 특검 정국이고 당은 바뀌지 않으니까 지역구나 챙기면서 중앙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안 할 생각이다. 방송에도 나갈 생각이 없다. 이재명 정권이 결정적으로 잘못할 때만 좀 거들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혁신위가 지금 이제 곧 나오는데 사실 뭐 딱히 이 변화 할 것도 없을 거다 하면서 당내에서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8월에 뭐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뭐 누가 나오니만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정도 순으로 지금 출마 사실상 결심했고 또 최종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기사는 오늘 오전에 나온 팬더마이크 주동식 칼럼인데요. 일단 저 칼럼에 중요한 내용들이 참 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일단 중요하게 뽑아볼 만한 건 이겁니다.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올 거 말까 지금 고심 중이래요. 예. 주변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와요.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가장 목표가 자기가 원내 입성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저렇게 나와서 내년 지선까지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원내 입성에 유불리를 놓고 봤었을 때 뭐가 더 크겠느냐. 그러니까 이 원내 입성하는 거가 지금 일단 자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나오겠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좀 그 가능성이 좀 더 아래로 그렇게 지금 제가 전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동식 칼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한동훈이 나와서 계엄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당 노선 투쟁을 그럼 해라.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면 왜 당에 있냐? 당에 있는 이유가 뭐냐? 계속 서로 무의미한 소모적인 내분만 할 것이냐? 차라리 이번 전당대 나와서 당원들에게 나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정면으로 맞서라. 그래서 당원들의 다수의 선택을 끌어내라. 그렇게 아니라면, 전당대에 나올 게 아니라면 왜 있는 것이냐? 어떻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 당에 있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내분만 저렇게 벌이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담고 있는 칼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동혁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 출마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조경태 의원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지금 결심이 섰는데요. 그럼 조경태하고 한동훈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경태 의원이 본인이 주호영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 주호영과 함께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경태 의원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는 일단 어느 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는 것으로 교통 정리가 되겠죠. 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상 떨어졌다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여론조사 믿냐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알려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라는 건 공이 비슷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조차도 흔들리고 있고 PK 지역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건 확인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것에 맞서 정말 국민의 이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응해서 변화하고 있느냐, 뭔가 대처하고 있느냐, 이건 계속 과제로 남는 상황에 지금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정리해봤고요. 자, 7월 국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크게 두 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3대 특검으로 상대 진영 계속 흔들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 민생지원금 등등의 이 지원금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거고, 또 민주당은 뭐 출마할 그 사람들, 인재들 막 몰려들 거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사람도 없고 어쩔 거냐 하면서 벌써부터 이 민주당 쪽에서도 가볍게 국민의힘을 보고 무시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의석도 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도 지금 뭐 역대 최고의 이 대통령 이 권력을 쥐고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이 7월 국회는 이제 임시국회를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왔던 그 주요 법안들, 폐기됐던 쟁점 법안 13건 다 다뤄서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그 입법들을 모조리 다 통과시켜갖고 강력하게 지금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거론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송 3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농업사법. 이 농업사법에는 양곡관리법하고 이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 한마디로 이 농수산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돈 다 정부가 지원해서 다 돈 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상법 개정안의 어떤 내용이나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농업사법의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 뭐 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자리가 그 법안에 대한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속도전 드라이브에 나서서 지금 이 거론된 법들 다 통과를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 여러분께 꼭 짚어드릴 것은 바로 검찰 해체를 사실상 하는 이 법안들도 지금 법사위 이 통과
그리고 이 국회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다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 9일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에는 이 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검찰 개혁, 소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인사들도 법조계 인사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번 9일에 있을 이 국회 법사위 공청회 좀 중요하게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일정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 주자로 나온 정청래, 박찬대 등등도 추석 전에 다 그냥 준비를 해 놓겠다. 통과만 이 도장 찍는 것만 지금 남겨놓고 다 밀어붙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초중순에 다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줄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꼼꼼하게 검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꾼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지지층과 그리고 이 시민, 이 국민들과 함께 발 맞춰 가면서 전열을 쫙 재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국민의힘이 또 지금 늪에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거 좀 아쉽다,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진우 의원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만 챙길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 정권 견제에 더 적극 나서줘야지 되겠다. 특히나 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나서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점들, 이 지지층, 이 시청자들의 이 의견 여러분께 함께 또 공유를 해드립니다. 네. 예. 매일 아침 이렇게 이슈 브리핑 핵심적인 이슈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